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요, 온통 AI, 반도체, 전력기기 얘기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큰 돈은요, 시장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엔진, 2026년부터 터져나올 통신장비 슈퍼사이클의 거대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하나증권 리포트의 행간을 읽고 거기에 제 20년 경험이라는 필터를 더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AI의 다음 전쟁터가 왜 반도체가 아니라 네트워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먼저 던지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변압기 여기에만 완전히 꽂혀 계시죠? 물론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2000년대 닷컴 버블을 온몸으로 겪어봐서 아는데요. 그때도 정말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야후나 다음 같은 포털 기업에 열광할 때 진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그 밑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던 통신장비 회사에 조용히 묻어뒀었죠. 역사는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지금 또 다른 거대한 기회가 바로 우리 발밑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이 이해하고 있는 AI 가치삿을 딱 이 그림이죠. 첫째, 엔비디아가 AI라는 두뇌를 만들고요. 둘째, 그 두뇌를 데이터 센터라는 몸에 이식하고 마지막으로 셋째, 그 몸을 움직일 피, 즉 에너지를 공급한다. 아주 명쾌하고 쉬운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이쪽으로만 돈이 그야말로 싹 다 몰려들었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시장은 항상 가장 뻔한 곳이 아니에요. 가장 취약한 고리, 바로 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서 다음 기회를 만들어내더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똑똑한 뇌, AI 반도체와 튼튼한 몸, 데이터 센터, 넘치는 에너지, 전력이 있어도 이 모든 걸 연결하는 신경망이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신경망, 네트워크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병목이야말로 우리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럼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갑자기 이 신경망, 즉 네트워크가 중요해졌을까요? 그건 바로 이 두 가지의 거대한 기술적 변화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피지컬 AI와 양자 암호.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해진 미래, 필연적인 미래입니다. 피지컬 AI,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쉽게 말해서요. 챗 GPT가 가상세계의 뇌였다면 피지컬 AI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는 몸을 갖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나 자율주행 트럭처럼요. 근데 이 친구들이 현실에서 사고 없이 움직이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진짜 찰나의 지연도 없이 주고받아야만 합니다. 자율주행차 한 대가 하루에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수 테라바이트인데 이걸 지연 없이 처리해야 하는 거죠. 왜냐? 0.1초의 지연이 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만약에 그 자율주행 트럭이나 원격 수술 로봇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돈을 잃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양자 암호 통신입니다. 이론상 현존하는 그 어떤 컴퓨터로도, 심지어 미래에 나올 양자 컴퓨터로도 뚫을 수 없는 궁극의 보안 기술이죠. 피지컬 AI가 우리 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되려면 양자 수준의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의무가 되는 겁니다. 리포트에서도 이 둘의 관계를 실과 바늘이라고 표현하더군요. 그런데 이 피지컬 AI와 양자 암호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오지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오지로는요,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LTE망 위에 오지를 살짝 얹은 반쪽짜리 오지, NSA 방식이에요. 속도는 좀 빠를 줄 몰라도 진짜 중요한 초저지연? 그러니까 실시간 반응 속도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오른쪽에 진짜 오지, 독립된 오지 코어망을 쓰는 SA 방식입니다. 이걸 써야만 지연 시간을 거의 0에 가깝게 줄이고 자율주행 전용망처럼 네트워크를 잘게 쪼개 쓰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한마디로 이 SA망이 없으면 피지컬 AI는 그냥 공상과학 소설일 뿐입니다. 자, 이제 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한지 그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 투자가 도대체 얼마나 클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언제 시작될지 그 구체적인 그림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이건 절대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모든 화살표가 2026년을 가리키고 있죠. 특히 저 첫 번째, 미국에서 800MHz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의 주파수 경매가 시작됩니다. 주파수는 통신망의 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로 주파수를 풀면 통신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즉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 사이클의 시작 신호탄인 셈이죠. 그리고 이 투자는 1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육지까지 쭉 이어지는 최소 5년짜리 장기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우리 한번 통신사 CEO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 차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 그림은 2026년부터 5G SA에 차근차근 투자해서 6G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투자 부담이 완만하게 분산되는 그림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끝까지 버티다가 2028년에 6G로 한 번에 점프하는 시나리오인데 캐펙스, 즉 설비 투자 비용이 수직으로 폭증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통신사 CEO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답은 정해져 있죠. 결국 2026년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선택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시적인 그림은 다 그려졌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뭘 사야 하는가? 증권사 리포트의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제 20년 경험이라는 필터를 더해서 진짜 옥석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하나증권 리포트에서는 RFHIC, KMW, 솔리드 같은 이런 종목들을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다들 각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출발점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시장의 심리, 그 이면을 읽어야 하거든요. 여기서 과거를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는 2011년 포지 투자 사이클 초입에도 시장은 1등 업체에만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1등 업체 주가, 물론 많이 올랐죠. 하지만 시가총액이 훨씬 가벼웠던 2등, 3등 업체들이 상승률만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의 기대치가 1등에만 너무 쏠려 있었기 때문에 2, 3등 업체들의 작은 수주 공시 하나에도 주가가 훨씬 더 민감하고 폭발적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이런 시장의 비합리적인 심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포트의 분석에 3가지 필터를 더 적용해 봅니다. 첫째, 지정학적인 순풍입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대놓고 중국산 통신 부품을 배제하고 있죠. 그럼 에릭슨이나 노키아 같은 글로벌 장비 업체들은 당장 부품 공급처를 바꿔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이 바로 한국 기업들이죠. 둘째, 공급망의 변화입니다. NXP 같은 막강한 경쟁사가 통신칩 사업을 접었습니다. 경쟁자가 알아서 사라져주니 RFHIC 같은 선두주자는 가만히 앉아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의 차이입니다. 당장은 주목받지 못하지만 사이클이 중반을 넘어가면 반드시 수요가 터질 수밖에 없는 솔리드 같은 인빌딩 전문 업체의 저평가 매력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종목까지 대략 좁혀봤습니다. 그럼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까요? 제 투자 철학의 핵심은 크게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 원칙에 기반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한번 말씀드려보죠. 3단계 접근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첫 수주를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실제로 어떤 회사가 5G SA 관련 첫 계약을 따내는지 공시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둘째, 단계적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에는 순서가 있거든요. 보통 처음엔 광 케이블 같은 유선 인프라가 먼저 깔리고 그 다음에 기지국 같은 무선 장비 투자가 본격화됩니다. 이 흐름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셋째, 변동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볼린저 밴드 같은 기술적 지표를 활용해서 단기 과열로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갈 땐 매수를 자제하고 오히려 조정을 받아서 밴드 하단에 닿을 때 분할 매수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죠. 물론 손절 라인을 정해두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제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공격적이되 단계적으로 매수하는 관점입니다. 이 거대한 슈퍼사이클의 초입 국면에서는요, 시장을 이끄는 1등 기업들과 실제 수주를 가장 먼저 받아내는 기업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다가올 5년의 흐름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곡점의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여기서 용기를 내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의 계전은 2028년쯤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끝까지 살아남느냐의 무대죠.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